국회의장 현장 연결해서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진입을 해서 잠시 후에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긴박한 국회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정치부 정영빈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의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기자, 지금 상황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당초에 오후 3시에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12월 임시국회 두 번째 임시국회가 어제부터 소집이 됐는데요. 네. 당초는 어제 이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어제 하루는 건너뛰고 오늘 오후 3시에 당초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될 것이라는 이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3시에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즉각적으로 이 선거법 표결 처리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앞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이 지금 본회의 의사 일정 1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임시국회가 통상적으로 소집되고 나면 1차적으로는 회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지난 예. 23일에 열렸던 그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첫 번째로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하는 것을 놓고 이 표결 처리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번에도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회기부터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회기 결정 안건에다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네. 잠시 지금 본회의장에서 지금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지고 예. 있어서 잠깐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이 본회의 개의 선언 자체를 막기 위해서 의장석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지금 국회 의사과 직원들이 통로를 확보해서 결국 지금 문희상 네. 국회의장이 의장석에 앉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지금 예. 30분 이상, 거의 1시간 가까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 들어왔지만 이 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서면서 의장석에 들어오지 못했었는데요. 지금 의사과 직원들 그리고 국회 경위들 도움을 받아서 의장석에 앉았습니다.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상당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어떤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의장석으로 지금 집어 던지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이 한국당 의원들 향해서 고성을 지르면서 특히나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한국당이 이렇게 물리력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4월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도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지금 한국당 의원이 60명이 지금 검찰에 고발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한국당에서는 지금 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핸드폰 등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내부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다. 뭐 이런 지금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에 대해서 한국당은 이 연동형 비례제가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 표결 처리하는 것이 더 큰 불법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물리력으로 막을 수 없다. 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것은 더 큰 불법을 막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단은 의장석에 앉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개의 선언이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희상 국회의장이 조금 숨을 고른 이후에 개의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문희상 의장이 자리에 착석한 상태고요. 한국당 의원들 전단지를 뿌리면서 격렬히 항의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많은 국민분들도 오늘 지금 이 생중계를 통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실 텐데 지금 이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는 건지 국민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러니까 이 임시국회가 지금 개의되고 나면 표결에 들어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3일에 이른바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에서 마련이 됐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253석 그리고 비례를 47석으로 하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연동형 50%를 적용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다. 다만 비례 47석 중에 30석에만 이것을 도입한다. 이것이 지금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오히려 비례대표는 폐지하고 의원 수를 10% 감축해야 된다. 지역구 의원 270명으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이 4+1 협의체와 한국당 사이에 선거법을 놓고 제대로 된 협상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지난 17일이었습니다. 12월 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됐는데 이 민주당에서는
이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됐는데 선거법이 아직 확정되지 못한 것은 네. 그 게임의 룰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깜깜이 선거다. 네.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한시 앞이 선거법이 처리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3일에 4+1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도출이 되면서 그날 네. 오후에 곧바로 이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임시국회 때 상정이 됐죠. 상정이 예. 되면서 한국당에서 약 50시간 가깝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민주당 의원들도 참여를 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됐습니다만 필리버스터가 50시간 넘게 진행이 됐고 지난 25일 자정을 기해서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가 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가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고 나서 예. 다음에 소집된 본회의에서 즉각 바로 표결을 하도록 국회법에 규정이 예, 되어 예.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표결 절차부터 네, 그러니까 진행되겠네요. 예. 공직선거법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지난 25일 자정까지 이루어졌고 예. 이번에 새롭게 어제부터 새로운 임시국회가 소집이 됐기 때문에 예. 국회법에 따라서 즉각 이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이 4+1 협의체에서 이미 157석, 4+1의 협의체에 들어와 있는 의원 의석수가 157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 재적 의원이 295명이기 때문에 네. 148석, 148석만 확보가 되면 네,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런 선거를 가지고 회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국회 해도 돼요? 본회의장을 저희가 지금 함께 보고 연결을 해왔습니다. 지금 일단 뭐 그 전자 투표 방식으로 해서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오늘 지금 한국당 의원들의 강력한 저지 속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네. 이제 사상 처음으로 내년 총선에서 준연동형이긴 합니다만 연동형 비례제가 이제 도입이 되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낮을 경우에 이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서 이 의석을 보장해주는 이 구조를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당 득표, 그러니까 1인 2표, 예. 이 총선 때 지역구에 투표하고 또 정당에 투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당 득표의 중요성이 좀 더 커지게 됐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진이고 지역구 의원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 지역구 의석수가 적었을 경우에는 그만큼 총 30석의 범위 내에서 그만큼 의석을 보존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사상 처음으로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됐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만 18세로 선거 연령이 하향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선거 연령이 만 19세였는데 내년 총선부터는 만 18세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점이 크게 변화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일단 통과가 됐고요. 그 네. 이후로는 즉각 이어서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하는 안건이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임시국회 회기는 26일 어제부터 소집이 됐으니까 사흘간 어제, 오늘, 내일 그러니까 네. 내일까지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사흘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꼭 기록에 지금 남겼다가 포항분들한테 좀 회기 결정 얘기 안건 꼭 이후에 해줬으면 곧바로 지금 올라와 있는 처리되고 있는 안건들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법률안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총 4개의 법률안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올해 말이면 효력이 상실되는 네. 그러니까 내년부터 법률 공백이 생기는 4가지 법안하고 한 가지 포항 지진에 따른 지원특별법 이 5가지 안건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한국당이 당초에는 이 안건들에도 필리버스터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만 네. 오늘 낮에 이 5개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기 결정 안건 이후에 처리되고 있는 5가지 안건이 오늘 낮에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안건인데요. 지금 4가지 네. 형사소송법하고 박내 의원님. 네. 지금 통신비밀법. 병역법, 통신비밀법 이런 4가지 헌법 불합치 법률이 지금 처리가 되었고 포항특별지진법도 지금 처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봤는데 이 법안 5가지 법안 통과된 이후에 지금 의사 일정상으로 예정돼 있는 것은 예산 부수 법안인데요. 지금 총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라서 지금 26건의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난 정기국회 때 4개의 예산 부수 법안이 처리가 됐고 또 지난 23일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기 전에 2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6건이 처리가 된 상태고 현재 20건의 예산 부수 법안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5건의 지금 안건이 처리가 됐고 이후에는 곧바로 예산 부수 법안이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20건의 예산 부수 법안 뒤에는 지금 올라와 있기로는 고위공직자 공수처 설치 법안이 지금 그 다음 순번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예산 부수 법안이 예정대로 다 처리가 되고 난다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서는 공수처 법안이 그 다음으로 상정될 차례이기 때문에 네. 지금 기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된 순서를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 공수처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에 곧바로 뭐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기가 29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공수처법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된다면 이 필리버스터는 내일 자정까지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나면 이 다음 본회의 그러니까 내년으로 예상되는 이 다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또 공수처가 처리되는 오늘과 같은 이런 정면 충돌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공수처법이 표결 처리되는 그런 수순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고성이 오가고 전단지가 뿌려지고 그리고 국회 경위들이 한국당 의원들을 맞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참 여실히 볼 수 있었는데요. 국회 선진화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춰봤을 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상황들 향후에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은 물리적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지금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기억하실 텐데 지난 4월에도 이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의안과에 접수하는 과정 그리고 이 상임위가 열리고 본회의가 열리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이 물리적인 한국당 의원들의 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로 인해서 지금 한국당 의원들 60명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도 민주당 의원들이 안에서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미 한국당 의원들이 또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또 추가적으로 그 같은 이 고소 고발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도 지금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시면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4+1 협의체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 표결이 처리가 되면 통상 평균적으로 지금 165명 정도의 지금 찬성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48인이 국회 제적의원의 가반수기 때문에 148인만 넘으면 이게 지금 처리가 되는 상황인데 한국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165표, 찬성 165인 정도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지금 법안이 통과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모두 이 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지금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나서 로텐도어에서 농성을 하거나 이런 뭐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9인에 발의한 예. 그 앞서 그 민주당에서 의사방해 징역 5년 이런 구호를 좀 외쳤는데 이게 국회법에 따라서 회의 방해할 때 5년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지금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검찰에서도 지금 패스트트랙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저희가 쉽게 예상할 수는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은 본회의장에서 이제 퇴장을 한 상태인데 아마 지금 이 상태라면 지난번과는 좀 다르게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지난번에 예산 부수법안 처리할 때는 한국당에서 이 수정안을 무더기 그러니까 수백 개 수정안을 내면서 이 예산 부수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당 의원들이 다 퇴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순조롭게 예산 부수 법안은 좀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무더기 수정안이 계속해서 제출이 되면서 1시간 4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산 부수 법안이 2건밖에 통과가 되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예산 부수 법안이 처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수 법안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20건이 처리돼야 되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음 주면 새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올해 안에 예산 부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는 일단 내년도 세입 세출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올해 안에는 예정돼 있는 올해
이 마지막 임시국회라고 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29일까지로 회기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안에 반드시 지금 예산 보수 법안이 처리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20건의 예산 보수 법안은 순조롭게 처리가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요. 예산 보수 법안이 처리되고 나면 곧바로 공수처법이 지금 의사일정에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한국당은 이 패스트트랙 법안에는 전부 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정되는 상황을 예상해 보자면 이 예산 보수 법안이 모두 표결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공수처법이 상정된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한국당이 다시 한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때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는 상황을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 의사일정 이렇게 제11 화 본회의장 앞서서 주세법 고성이 일부 오가고 개정법이란 그리고 여러 가지 특별한 정말 순서입니다만은 팽팽한 대치의 상황을 보였는데 이 지금은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이 한국당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들이 퇴장을 하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약간은 설명은 고요해진 단말기의 듯한 그런 회의 자료로 느낌을 대체토록 받을 하겠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국회법 제96조에 선거법 따라 개정안 가장 나중에 지금 처리를 제출된 두고 정말 수정안부터 팽팽한 먼저 표결토록 대치를 하겠습니다. 벌였었는데 이렇게 그러면 지금 먼저 선거법 맹정부의 개정안이 29인이 통과되면서 발의한 새 제도가 주세법 각 정당의 일부 의사결이라든지 개정법안에 비례대표를 대한 수정안을 뽑는 의결하도록 방식에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를 투표해 가져오게 주시기 될지도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투표를 그러니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히 군소정당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강하게 요구해 왔었는데요. 이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자면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군소정당 그러니까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 등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이것을 주장을 하면서 연주한 농성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 지금 배분되는 의석수가 고르게 배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과는 별개로 지역구가 의석이 지역구는 선출이 되고 비례가 지금 배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민심 그대로의 어떤 그 민심이 의석 배분수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례성과 대표성이 현재 비례대표 제도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손학규 대표나 이정미 대표는 당시에 단식 네. 농성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5당 대표가 선거법을 개혁하기로 합의를 하고 정개특위가 만들어졌었죠. 이후에 한국당과 계속해서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서 한국당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또 하나가 검찰개혁 법안 아니겠습니까? 네. 공수처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도 지금 한국당과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요. 지난 4월에 그렇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정당들의 어떤 합의로 패스트트랙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갔고 이 시간이 충분히 패스트트랙에서 규정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금 지나간 이후에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순차적으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 속에서 지금 이번에 최종적으로 4+1에서 도출해낸 합의안이 통과가 되면서 내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연동형 비례제가 이제 도입이 되게 됐는데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떤 변화를 좀 예상해 볼 수 있느냐. 네. 통상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정당들에게는 불리한 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당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수를 얻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된다면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해찬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의석수는 줄기는 하겠지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희생도 감수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원 의석수가 현재 300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정당 득표율을 30%를 얻었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총 그 정당이 가져가야 될 의석수가 90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정당이 만약에 지역구에서 100석을 얻었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90석을 가져가야 되는데 100석을 얻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비례대표 의석은 한 석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는 지역구가 선출자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정의당과 같은 군소정당에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총 30석에 대해서는 50% 연동형을 적용을 받아서 비례대표를 기존보다는 의석이 더 늘어나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당 득표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상황 속에서는 정당 득표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더 커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앞으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가 된 상황 속에서 그러면 강하게 이에 반발해왔던 한국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뭐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면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죠. 그러니까
비례대표만을 위한 정당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여기 이 연동형 비례제를 피해가겠다 이런 얘기를 네. 했는데 이 한국당의 계획대로 만약에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진다면 지역구와는 별개로 이 비례한국당에서 의석수를 지역구와 상관없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는 전체적인 의석수는 비례한국당을 만든다면 더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국당이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예,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참 오늘 국회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 모습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긴박했던 국회 상황 정영빈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